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첫날, 9월 2일 월요일이죠. 자, 무더운 8월 잘 보내셨습니다. 이제 9월 달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화면도 바꿨어요. 자,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룰 문제는 어제 일요일 3시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걸 답을 체크할 수 있을지라도 어떻게 알아? 해설 강의 꼭 듣고 보충하면서 여러분 이론을 확립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하신 걸로 간주하고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요. 양도 차이 계산하는 부분인데 35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론을 점검 한번 하고 잠깐 간략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문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도 또 둘로 나눠요.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다 갖춰서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됩니다. 증빙자료 하면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계약서 등 이런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양도 당시 실제로 양도한 가액 실거래 가격이 얼마냐 그거죠. 거기에다가 실제로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거기에 부동산을 보유기간에 발생한 그 자산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증빙자료 갖췄으면 공제를 해주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직접 비용은 양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에 관련해서도 간접 비용은 안 돼요. 뭐 접대비 지출했거나 매매가 안 되니까 광고 선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 광고 선정비 이런 것은 간접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실제 취득 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차감한 것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려면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증빙 자료가 없어요. 매매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없고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허위로 기재됐어요. 그래서 계약서 등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해서 허위로 기재됐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추계결정이라고 한다 얘기예요. 그럼 세무서장이 관할구역 안에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때는 양도가액을 모르면 양도가액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이죠. 매매 사례가액이 뭐죠? 양도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인근에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산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매매 사례가액. 두 번째, 감정평가한 금액. 전후 3개월 안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해서 가격을 알 수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감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금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취득할 때 실제로 취득한 가격에 증빙자료가 없으면 그거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 당시 가격을 위해서 실제 취득 가격으로 했다면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여기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추계 결정하잖아요. 그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인정하지 않고 필요 경비라가 계산 공제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이 양도 가액은 매매 사례 가액, 공정 가액인데 여기에는 환산 취득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데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을 몰랐을 때 옛날치 추정치 계산해서 환산 취득 가격으로 가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요 부동산 중심으로 취득할 때 당시 기준 시가의 3% 미등기는 0.3을 곱해서 일률적으로 공제를 해줘.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도 가액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등으로 볼 때 없어요. 그래서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도 당연히 기준시가이라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서 나온 것이 양도 차익이다.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13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거래 가격 적용 원칙 맞습니다. 2번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그죠? 그런데 이때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없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한다면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뭘로 한다? 양도할 때 당시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감정 가액이에요. 그런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양도 가액을 알 수가 없어서 추계 결정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 가액에는 그래서 그 가격이 없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취득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없다면 추계 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대신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요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맞습니다. 5번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금액이라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 매매 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잖아요. 친인척 간에 거래한 것을 객관적이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에서 틀렸습니다. 양도 가액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1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내 토지의 면적이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증가됐어요. 증가됐으면 면적 증가된 거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줘야 되는데 국가가 걷어간 조정금 있죠? 즉 국가에 일정 금액을 주었어요. 그걸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그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포함한다? 틀렸어요. 국가에서 주고받은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돼서 국가에 조정금을 준 건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또 반대로 면적이 감소돼서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은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 2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어요. 다툼이 발생해서 취득할 때 그래서 다툼이 발생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으면 그런 금액은 당연히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그 지출한 연도에 과학소득 금액하면 다른 그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즉 소송 비용하고 화해 비용하고 관련 있는 그 부동산의 각 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무한거 이미 산입됐으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갔다면 양도소득 계산할 때 취득가격에 또 들어가면 이중으로 공제받잖아요. 그래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그게 아니라 뭐 산입된 건 제외하지만 산입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를테면 소송비용이 1억인데 다른 소득금액에 6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제외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 원은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 포함하지 않고 다른 소득에 들어간 건 빼고 나머지만 포함시켜라.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거는 할부계약이에요.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더했다는 얘기는 할부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분할하는 조건 그런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도 취득원가에 그대로 포함을 합니다. 당해 이자 상당액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정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만 나중에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연돼서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1년 5년 있다가 1억짜리라면 지금 현재 가치는 1억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9,500만 원이다. 그럼 차이 나는 거 500만 원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 그래서 취득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 자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 가치 할인 자금 500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한 거 상가액이 있으면 그 상가액은 다른 사업소득 금액에 필요 경비로 뭐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가액은 다른 사업소득 금액에서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 들어갔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에 또 들어가면 안 돼. 이중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한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틀렸고 다음 5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서 시가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가격이 기재됐다면 초과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렸죠. 부당행위로 인해서 시가 10억짜리인데 15억에 취득한 걸로 기재됐다면 초과되는 거 5억은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그래야 맞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건데 틀린 거, 올바른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활기찬 한 주 멋있게 시작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